정책을 개혁시키고 우리 안양 지역을 확실하게 발전시키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대단 당선자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관식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선에 고지에 오른 심재철 의원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을 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당선으로 좀 지역구 수성에 성공을 하셨는데 먼저 소감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네.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신 저희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개파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잘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잘 봐주셨던 것 같고 또 지역 무대에서도 공약들 잘 실천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새누리당이 참패를 해서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 때 이 3명 후보가 경쟁을 벌이셨어요. 네. 본인이 좀 당선이 되실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반응에서 네. 당선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야당의 한 분은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또 한 분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활동을 좀 해왔던 분이라서 네.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제가 중앙무대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선거를 진행해 가면서 이 정도면 조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린 짐작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느끼셨어요? 뭐 한 선거 중반전쯤 되니까 네. 조금은 이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 선거운동 때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를 좀 배려하는 선거운동을 펼치셨어요. 이 주택가에서는 이 색소폰도 연주를 하시면서 예, 예. 이 지지를 좀 호소를 좀 하셨는데 예. 꽤 수준급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런 선거운동을 계획을 하셨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네. 마이크 확성기로 네네. 뭐 정치 어떻다고 왁왁 떠들면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차라리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고 저 심재철 왔다 갑니다. 나머지는 선거 공보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 멘트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지 네. 뭐뭐 하겠습니다. 중앙정치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음이 될 뿐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네, 이 색소폰을 예전에 좀 이렇게 교통사고 때 예. 건강을 챙기실 때 좀 이렇게 배우셨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세요? 취미생활로 좀 하시나요? 예, 뭐 취미생활로 뭐 횟수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꾸준히 연습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아직 저 프로의 경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 때 좀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시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기억나는 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남몰래 손 하나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 바로 이제 그런 데서 승리를 좀 예감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라면은 저희 선거사무원 중에 댄스 율동팀이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5명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율동을 펼쳐가지고 일단 이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연설을 하고 그런 점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보니까 그때 선거운동원들이 그 젊은 대학생들로 좀 꾸려져 있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잘생긴 친구들 앞에 놨더니 좀 표를 받지 않았 싶었는데 그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좀 입성을 좀 하게 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이 안양권에서는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좀 기록이 좀 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지금 색깔로 따지자면은 네. 지도에서 보면은 저희 지역 동안을만 빨갛고 나머지 인근이 전부 다 파란 이런 네. 색깔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홍일점이세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만큼 안양을 위해서 또는 안양권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것들이 곧바로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하게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지역구 현황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좀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제일 큰 게 네. 교도소를 이전시키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인덕원 수원 전철을 조속히 완공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약속입니다. 네네. 이 전철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기본 계획안을 올해 지금 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업비 총액 심의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은 기본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네.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주민들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교도소 이전 문제인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교도소 이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법무부에서는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재건축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지만은 그것은 이미 예산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법무부도 현실적으로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잘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큰 숙제 모두 다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좀 예.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 교도소 이전 문제가 총선 전에도 좀 이슈가 컸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총선 지나고 나서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셨던 이 법무부가 이 재건축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설득을 시켜서 올 한해 좀 매듭이 가능할까요? 설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재건축을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네. 제가 예산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중앙부처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가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왕시장께서 찬성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점들 때문에 법무부도 어차피 이 부분 오래된 교도소니까 벌써 53년이 넘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낡았으니까 새로 지금 손질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런 마당에 갈 데가 있으면 대체 부지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선정이 돼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도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 네. 만나서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주변의 여러 관계 부처들 필요한 설득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교도소가 예전에 50여 년 전에 지어질 때는 이 도심 외곽에 있던 곳인데 지금 한복판에 있잖아요. 당시에는 시흥읍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교도소가 지금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좀 어떤 피해들을 좀 겪고 있는 건지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도시 발전이 굉장히 쭉 진행돼 나가다가 교도소에 꽉 막혀버리는 네.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군포, 의왕, 과천 거의 중심부에 있는 위치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진행되다가 꽉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은 저는 뭐 분명히 수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을 보니까 이 교도소 이전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국제 스마트 센터 콤플렉스를 좀 조성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 구체적인 플랜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12만 평 정도가 네. 되는데요. 그러면 그 땅에 이제 뭐가 들어서 살 것이냐? 네. 사람들이 흔히 예상하듯이 아파트 단지는 들어서지 않게 막을 겁니다. 못 네네. 들어서게 할 것이고, 대신 주요한 업무 시설들, 네. 그리고 상업 시설들, 그리고 문화 시설들 이렇게 될 텐데, 업무 시설 같으면은 물론 행정 업무 시설도 있겠지만은 대기업들의 주요 계열사들을 대거 유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안양 그 교도소 자리가 굉장히 안양과 서울과 수원의 중간 정도 위치에서, 그리고 안양군포, 의왕, 과천의 한 복판 정도에서 굉장히 위치는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큰 시설들 유치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 여러 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재정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재산 예산 중에서 국유재산 기금이라는 게 있는 게, 토지 매입비는 일단 그걸로 충당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반 시설 문제는 캠코의 자금으로 좀 하고, 캠코에다가는 앞으로 20년, 10년 정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에서 그걸 분할 상환하면 되는 네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개별 건물들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면은 충분히 저는 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 부분을 충분히 유익하게 제대로 잘 개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점만 되면요 많이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예.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역으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전 문제가 만약에 법무부의 이 재건축 계획이 성사가 돼서 이전이 좀 불발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에 좀 별다른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전이 안 될 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교도소 이전 논의는 안양 안에서만 중앙무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안양 안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번 논의는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이 된다라고 저는 뭐 100%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는 전혀 다르게 해야 되고 따라서 이게 불발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래서 재건축은 안 되는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아예 딱 막아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선택지가 이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이제 또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또 다른 현안이죠. 이 인덕원 수원 전철 사업에 이어서 또 하나 좀 내거신 공약이 안양 강남간 전철을 좀 추진하시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추진을 하시려면은 인근 과천이나 서울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걸로 좀 네. 알고 있는데 이 공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초 공청회를 하면서 과천에서 송파 가는 노선들을 신규 노선으로 네네. 자기들이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획을 신규 잡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현재 과천, 서초, 강남, 송파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노선은 성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년 안에 착공까지는 아니지만은 빠르면 내년 초에라도 내년 상반기라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인덕원은 굉장히 이제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덕원 수원 전철 노선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기존 노선 4호선에다가 인덕원 수원 전철이 추가가 되는 거고 네네. 월교 판교선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세 개 노선 교차하는 종합 환승센터로 이제 아주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인덕원에서 과천을 거쳐가지고 이 송파 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이 저는 지금 뭐 당연히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안양하면은 제2의 좀 대치동으로 불릴 만큼 좀 교육열이 상당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도 좀 있으시고 예. 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좀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점이 좀 열악한가요? 우리 지역에. 그동안 제가 지금 네. 사산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끌어온 돈이 223억 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학교 12개 학교에다가 체육관 짓고 3개 학교에는 급식실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 체육관 없는 학교에다가 체육관 많이 지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급식실 없는데 급식실 만들 것이고 아이들의 화장실 개선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멀티미디어실들 기자재가 아주 옛날 기자재입니다. 지금도 뭐 38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기자재들과 현대화 시켜 줄 것이고 또 학교 주변에 CCTV 필요한 부분들도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 강화시킬 것이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도 조금 좀 네.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개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먼지 아이들이 뭐 그대로 다 들이마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 환경을 어른으로서 개선시켜 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몫이다라고 네. 생각해서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린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동안을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 안전 문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지자체 시책 역시 또 안전 관련돼서 좀 많이 얘기들 하시고 예. 이런 안전 정책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풀어나시겠다는 정책적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안전을 위한 네. 지원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주는 네. 것. 그게 아마 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에다가 뭐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시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데 시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제가 예산을 끌어다 주는 것. 바로 이제 그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승리로 5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당에서나 이제 국회에서나 어떤 역할을 좀 맡으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의 참패는 새누리당이 네. 매우 오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새누리당이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이 먼저고, 네. 그리고 그 반성문 위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후배 초선 의원들은 이제 잘 솔선수범하면서 잘 이끌고, 또 그다음에 선배 중진 의원들한테는 같이 화합해서 일을 꾸려나가자고 잘 설득을 하고 하는 일들이 저한테 맡겨진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총선을 전후해가지고 좀 당이 좀 안팎으로 좀 많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 중진 의원, 지금 얘기하셨던 중진 의원으로서 이 당의 화합과 소통을 좀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먼저 좀 하실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천 과정이 매우 네. 엉망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파 정치로 해서 계파 대립,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계파 이익만 생각을 하던 매우 속 좁은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런 된소리를 맞은 것인데, 저는 이런 점들이 저는 새로 당선된 분들이 굉장히 잘 인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배 중진들과 그다음에 또 초선 의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은 네.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당을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의 비전을 내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 진정성, 우리가 제대로 바뀌느냐, 그 변화의 폭, 이런 것들이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들을 위해서 저희 동료 의원들과 가열차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중진 의원이 또 되셔서 이제 많은 국책 사업을 좀 이렇게 돌보시다 보면은 사실 좀 지역 현안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우려하시는 유권자들도 분명 계실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하실 건가요? 지역에 대한 얘기는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 5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그것이 바닥이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다시 또 중앙정치가 역할이 더해지는 것이지, 지역을 무시한 채 중앙에서만 놀아가지고는 그거는 그 장래가 전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 결국은 만나는 사람들도 국민의 일부이고 그분들도 국민의 목소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고요. 그래서 지역개발이라는 작은 얘기도 있지만은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받는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생생한 목소리, 바로 그것이 또한 중요한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중앙무대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변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이제 과제들의 것인 거죠. 그래서 네. 지역을 소홀히 할 리는, 소홀히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실 거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20여 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다, 나름대로 좀 정치 철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유권자들한테 기억됐으면 하는 것은, 그래도 심재철이는 좀 믿을만하다. 심재철이는 그냥 뻥치는,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심재철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만하네. 그리고 참 저 친구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그 소박한 평가들, 바로 그것이 제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언덕이고, 네. 또 유권자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심 의원님 별명이 오뚜기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예. 제가 지금 20여 년 전에 큰 사고를 네, 당했는데,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또 이 정치 무대에서 다시 또 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야, 저런 큰 사고를 당하고도 죽지 않고 다시 또 일어서는구나. 그래서 아마 오뚜기라는 별명들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오뚜기라는 별명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무언가를 해내는 불굴의 의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 삶의 네. 활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초선처럼 뭐 중진처럼 일하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 오셨는데 예. 이 지지해주신 유권자분들께 그다음에 이 티브로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이번에 이제 내걸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진답게 유능하고 또 초선답게 성실한 일 잘하는 큰 일꾼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바로 이제 제 말을 믿어주신 우리 국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 활동을 살펴보고, 그래도 좀 믿을만 하구나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래, 심재철이면은,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럼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 제가 잊지 않고 뼈에 아주 단단히 새기면서 앞으로도 일을 성실하게 잘해서 역시 심재철이를 뽑은 것이 참 잘했구나라는 그런 보람으로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되돌려드리는 것이 앞으로 제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 앞으로 또 많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 동안구 을 지역의 당선자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특집으로 마련된 당선자에게 듣는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